제가 SI, SM, 스타트업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주제로 제 경험과 제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고요. 제가 SI 회사에서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의 스타트업을 다녔고, 지금도 스타트업에서 재직 중인데, SI 경험과 SM 경험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이 세 개의 도메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경험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SI부터 시작을 하면은 SI의 약자는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약자인데 보통 SI는 어떤 신규 프로젝트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음, 신규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이게 프로젝트에 3요소가 있습니다. 어, 이게 SI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3요소가 프로젝트의 삼각형이라고 부르는데 처음에 비용이 있습니다. 비용. 음, 그리고 시간, 음, 범위. 네, 이 세 개가 합쳐져서 품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SI의 목적 중에 하나가 범위는 많고 음, 비용은 음, 적고 음, 기간은 빠르게 하는 게 이 SI 프로젝트의 목적이기도 해요. 하지만 품질은 유지하고 이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게 SI 프로젝트의 가장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우리 한국의 SI 프로젝트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SI 프로젝트를 누가 하냐? 누가 SI 음, 프로젝트를 하냐? 음. 내부 개발자가 없는 회사가 합니다. 내부 개발자가 왜 없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부 개발자가 없는 이유는 이 SI나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요구가, 그 회사 내부의 요구가 그렇게 자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필요한 거예요. 요 행위가, SI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큰 손이 있는데, 제일 큰 손은 정부입니다. 정부. 아하, 두 번째는 뭐, 그 이외에는 다 기업이겠죠. 정부는 우리나라가 정부 그 디지털화가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거의 음, 뭐 세계 1위라고 봐도 됩니다. 뭐 음, 주민등록 등본을 내 집에서 뗄 수 있다? 음, 이건 거의 뭐 전 세계 유일하고요. 음, 뭐 등기부 등본도 뗄 수 있고 뭐 하는 게 많잖아요. 음, 그래서 정부에서는 매년 쓰는 돈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음,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음, 그래서 국방, 음, 그다음에 뭐 국가기관들, 음, 타 국가기관에 여기서는 금융업도 있습니다. 우체국 같은. 음, 네, 그래서 요렇게가 있는데,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누가 이제 SI를 하느냐가 이제 음, 정해져 있고, 그러면은, 이제 SI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이 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일단 내부에서 이제 과제를 선정을 합니다. 음, 왜 우리가 어떤 게 필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민원24, 정부24, 그런 앱들이 왜 필요한지, 과제를 이제 띄우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장 조사를 할 때 담당자께서 업체를 컨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업체를 컨택을 뭐 간택당할 때 어, 그쪽에서 이제 컨택을 할 때 영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잘 지원을 해야 돼요. 음, 왜냐하면은 시장 조사한 다음에 RFP를 이제 고객사에서 내게 되는데 리퀘스트 포 프로포절이라고 해서 제안 요청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렇게 제안해 주세요라는 음, 문서를 작성을 하고 공문을 띄우게 되는데 음, 이 시장 조사할 때 수행사라고 하겠습니다. 수행사가 얼마만큼 이제 잘 싹싹하게 그리고 음, 잘 지원해 주냐에 따라서 요 내용을 좀 미리 좀 들을 수 있거나 쓸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음, 저희 정보가 여기에 많이 반영되거나 음, 그러면은 이제 이 RFP 다음에 입찰 공고를 올립니다. 입찰 공고. 그쵸. 입찰 공고를 올리면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기술 점수, 음, 가격입니다. 음, 예전에는 이 퍼센트가 좀 안 정해져 있거나 음, 이 각 기술 점수가 매우 적었어요. 근데 음, 보면은 품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비용을 너무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음, 기술 점수를 70%, 가격 점수를 30% 정도로 책정을 음, 합니다. 음, 네, 그러면은 ABC 업체가 이렇게 해서 입찰 공고를 해서 수주를 하면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고 한 번에 또 안 됩니다. 우선 협상을 해서 협상을 합니다. 또 자세한 기술적인 거나 그 범위를 협상을 한 다음에 사업을 수주하게 되고 이제 사업을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수를 받고 잔금을 입금받게 되고요. 잔금. 보통 우선 협상 끝나고 여기서 성금을 받습니다. 음, 받게 되고 이게 이제 SI 프로젝트의 하나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고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게 스타트업에도 필요한 음, 예,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SI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주가 가장 큰 게 이제 정부다. 그래서 정부의 SI 프로젝트는 이제 큰 기업 위주로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볼륨이 크기 때문에 300억에서 어, 막 몇천억까지 가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 우리가 알 법한 삼성 SDS, 음, 음, SK CNC, 뭐 LG CNS 이런 업체가 받고 근데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업체에서 또 파트너사들한테 또 하청을 주기도 합니다. 음, 그래서 개발사들 파트너가 있고 이런 생태계를 음,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SIA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 베이스로 진행하기 때문에 영업이라던가 경영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똑똑해요. 그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되게 굉장히 똑똑하고 그 이유가 비용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비용 계산도 빠르고 또 정치적인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합니다. 음, 내부에서 사내에서 어떤 사람이 키맨이고 음, 의사결정권자고 이 프로젝트에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파악을 하기 때문에 SI 영업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런데 센스가 넘칩니다. 음, 이분들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분들이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독한 면들이 있고요.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왜냐하면 또 SI는 듀를 못 맞추면 지체상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뱉어내야 음, 돼요. 하루하루. 음, 예전에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집에 못 갑니다. 뭐 프로젝트 음, 오픈 한 달 전이면 음, 뭐 밤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뭐 주위 뭐 오피스텔 잡아서 살거나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듀를 맞추는 음, 네, 그래서 SA 프로젝트 생태가 그렇고, 근데 이런 문제점을 많이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 왜냐면은 결국은 이 세계가 깨지면 품질이 낮아져서 프로젝트를 오픈했을 때 사용자들이 불만족을 하거나 이 음, 별로인 소프트면 이제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음, 들기 때문에 요즘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M, 시스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은 운영 유지 보수하는 업무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SI를 하는 이유가 그럼 SI 너무 힘들고 지치지 않아요. 돈도 안 돼. 시간은 없어. 범위는 음, 많아. 음, 근데 SI를 하는 이유는 보통 SI 하는 업체가 SM 계약을 따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러겠죠. 네. 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그만큼 잘 유지 보수를 하니까 제일 코드도 잘 알고 근데 요게 좋은 점은 매달 매달 돈이 따박따박 그쵸, 들어옵니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캐시카우가 돼요. 그 약간 뭐 맨먼스 개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네, 여기도 맨먼스가 있지만, 네,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맨먼스가 나오고, 어, 그 다음에 관리 조직만 이제 정직원을 채용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LG CNS다. 그러면 LG CNS 분이 PM을 하시고, 그 다음 밑에는 뭐 파트너사들, 단가 낮은 파트너사들이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 유지 보수를 하시게 되죠. 음, 그래서 영업 입장에서는 유지 보수 사이트가 많은 게
굉장히 좋습니다. 되게 음,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SM 계약이 끝나더라도 우리 직원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다 그냥 계약. 음, 여긴 날라가도 뭐 괜찮아. 그래서 운영 유지 보수를 따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음, SI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SM은 보통 어떤 업무를 하냐면은 가장 많은 게 이제 버그 고치는 거고요. 음, 네. 그리고 기능 개선. 음, 기능 개선도 많이 안 합니다. 이 멤버스 계약한 만큼만 해요.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안정적인 걸 좋아한다. 음, 그러면은 워라벨, 탈퇴 보장, 음, 뭐 그런 게 있고, 근데 좀 도전적이고 새로운 걸 하고 싶다. 그렇겠죠. 네, 네,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운영의 미덕은 어제도 잘 되고, 그냥 오늘도 잘 되고, 내일도 어, 잘 될 거야. 우리 그 왜 지난번 우리 스몰 비즈니스 토크 모임 때 왜 맨 끝에 앉았던 분? IDC 관리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그분이 거 이제 아닌가요? SM이죠. 그쵸, 네네. 그쵸. 네, 그분은 IDC SM. 그래서 본인 너무 편하고 연봉도 꽤 센데, 네, 자기 막 옮기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어, 하기에는 조금 따분할 수 있는데, 어, 그래도 나는 이렇게 규칙적인 게 좋아. 아, 그러면은 아주 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그죠, 그죠. 네, 스타트업이 뭐냐. 음, 이제 단어 자체가 조금 음, 이제 뭐 1950년대인가 미국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음, 스타트업은 일단 되게 일반 조직과 다르게 미션 크리티컬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비전과 목표가 굉장히 뚜렷해야 됩니다. 네, 이게 전부라고 해도 뭐 과언이 어, 아닐 정도로 비전과 목표가 굉장히 뚜렷해야 되고, 어, 특히 뭐 대표, 임원진, CEO의 음, 비전과 목표가 굉장히 뚜렷해야 되고, 거의 뭐, 뭐, 우리도 많이 요즘 보잖아요. 일론 머스크나 그죠? 뭐 화성에 가겠다. 음,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 음,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전과 목표가 뚜렷해야 되고, 그래서 이 비전과 목표로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운영을 해요. 음, 근데 투자가 왜 필요하냐? 보통 이제 로켓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로켓을 띄우지 않습니까? 로켓. 근데 로켓을 우리 지구 바깥으로 보내고 싶어.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중력권이고, 여기부터가 이제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점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가는 데를 투자금을 태웁니다. 투자금을 태워서 빠르게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음, 돈은 이때 법니다, 이때. 이때는 언제냐? 시장에 지배력이 있을 때. 그래서 요즘 뭐 슬슬 나오는 기사 중에 이제 쿠팡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음, 네. 그래서 이게, 그럼 쿠팡은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서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부분에 조금씩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투자금을 누가 주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보통은 우리나라는 투자금은, 일단은 투자금을 처음으로 꽂아주는 사람이 VC예요.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투자금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투자금을 운영하는 회사고, 여기에서 투자 심사역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목적은 한 해에 VC도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한 해에 500억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 그래서 발굴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투자를 심사를 올립니다. 심사를 올리면 VC의 그 의사결정권자들이 결정을 해서 투자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진짜 투자예요, 투자. 음, 내가, 여기도 이제 펀딩의 만료가 있는데요. 보통 긴 거는 7년짜리까지 있습니다. 7년. 음, 네. 뭐 맥스로 한번 해볼게요. 7년 내에 내가 30억을 투자했으면 최소 멀티플을 바라거든요. 뭐 6배, 7배, 하기 6에서 무한대죠, 무한대.
바라는 거. 무한대로 회수하는 거예요. 투자금을. 이게 목적이에요. VC는. 그렇죠. 네, 뭐, 엔젤 빼고는 뭐, 다 그냥 투자사입니다. 투자사, 투자사. 음. 펀딩이 이 기간이 짧다. 뭐 1년 남았다. 이런 건 받으면은 이거 골치 아픕니다. 왜냐면은 이 VC의 이 어떻게든 이거 회수해줘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돌려주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음 VC한테 팔거나 IPO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 돈을 엄청나게 푼 시절이 있었죠. 그때는 VC가 돈 먹고 돈 먹기 해서 빨리 IPO 하는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때 한창 유행하던 게 그거였잖아요. 그 주식 상장할 때 주식 그 예약해가지고 몇 주 받아서 음. 어, 네, 그날 주식 상장하면은 뭐 팔아서 치킨값 번다. 어. 네, 그런 게 유행인데 그만큼 이제 그때 IPO를 많이 했고 그때 VC들이 돈 먹고 돈 먹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음. 그러면 VC한테 돈을 누가 주느냐? 그걸 LP라고 부르는데요. 쩐주입니다. 쩐주. 우리나라 쩐주의 대부분은 98% 이상은 정부입니다. 정부. 정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VC,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돈을 주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 이 쩐주께서 그 예산을 삭감하면 VC도 운영할 돈이 없기 때문에 확 떨어집니다. 한국 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그 규모가. 그래서 어, 최근에 스타트업 투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정부의 돈이 없어요. 정부의 돈이 없어서 스타트업에 좀 투자를 못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를 받을 때 이제 주식을 나눠줍니다. 주식. 대표도 이제 여기서 세일즈 역량이 드러나는데요. 주식을 파는 거예요. VC한테. 한 주당 뭐 얼마. 해서 팔아서 여기서는 신주를 발행하게 됩니다. 신주. 처음 회사를 딱 법인으로 차렸을 때가 구주고요. 이 VC들한테 가는 게 신주입니다. 그래서 신주를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원래는 뭐 10개 있었는데 100개로 늘어나면 10개가 원래 한 개가 1%였는데 100개면은 뭐 0.1% 되듯이 희석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들의 주식 수가 계속 낮아지는 이유가 신주를 계속 발행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고요. 그렇죠. 마켓 퀄리도 한 5%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가. 네.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고 보통 라운드가 마켓 퀄리가 뭐 C, D까지 갔는데 투자 라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게 A는 가능성을 보는 그 시리즈, 투자 시리즈인데 시리즈 A는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 창업자들의 그런 능력, 리더십, 아이템, 비전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하게 되고요. 보통 이때는 뭐 한 5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1억 원까지 투자를 받게 되고 B 단계에서는 얘는 이제 기술하고 검증이 됐어.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올려볼까? 그래서 마케팅 돈에 태우는 돈입니다. C, D부터는 거의 뭐 상장을 바라보고 하는 단계인데 뭐 회사를 산다거나 아니면은 공장을 짓는다거나 이제 마케팅에서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단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A하고 B 단계나 뭐 C, D 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요즘 SI랑 음. SM에서 음. 스타트업이랑 콜라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야, 이제 그 주제가 나오는군요. 재밌네요. 네네. 네. 네, 이제 나옵니다. 이제 주인공이 이제 나오고 서사가 네.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네. SI, SM, 스타트업, 네. 별로 관계 완전히 없어 보이는데, 네. 재밌네요. 네. 네. 저도 이제 어 스타트업 다니면서 네. SI 다니기 정말 잘했다라는 게 요즘 많이 어. 느껴지고요. 큰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큰 프로젝트. 근데 여기에 이제 큰 프로젝트에 이제 쩐주라고 할게요. 쩐주. 음. 쩐주께서
신기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 신기술은 뭐 스타트업이죠. 스타트업에 관련된 뉴스도 많이 찾아보시고 뭐 스크랩도 하시고 뭐 그런 뉴스 매체를 계속 보시면서 신기술이 많으면서 요 RFP에 신기술 요건을 많이 넣습니다. 음, 네, 그리고 시장 조사할 때 스타트업을 많이 만나요. 음,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사실 스타트업이 싸고 기술이 좋습니다. 음, 그 이유가 뭐 난다 긴다 하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창업을 하셨으니까 음, 네, 보통 코파운더 분들이 뭐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날라다니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창업을 하니까 싸죠. 아니 기술이 좋죠. 음, 네, 그리고 빨리 만들었으니까 적은 인원으로 음, 쌉니다. 그리고 기술도 좋고 그리고 없던 아이디어 해서 요즘 이제 SI에서 스타트업을 많이 어, 요구하는 데가 많고 그리고 스타트업도 SI가 나쁘지 않은 게 음, 특히 뭐 정부라던가 큰 기업들은 돈을 잘 줍니다. 그러겠죠. 네, 특히 정부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며칠 이내 입금하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너무 좋다. 네, 딱딱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 정부 프로젝트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SI 음, 회사도. 음, 그래서 돈을 잘 줘요. 음, 네, 돈을 잘 준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필요한 세일즈 기술들이 있는데요. 여기선 요구사항이 되게 명확하고 뚜렷한 편이에요. 음, 네,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이제 돈으로 환산하는 음, 그런 기술들이 좀 필요합니다. 뭐, 그래서 돈, 기간, 세일즈 분들이 항상 이 큰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 지워졌네요. RFP에서 이 요구사항이 얼마만큼 될 거냐. 그리고 만약 우리 회사에서 조금 없는 기능이다, 부족한 기능이다 라고 하면은 이걸 개발팀 내부의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이제 연말이어서 음. 내년도 그 RFP를 좀 몇 개 받은 게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RFP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시장 조사할 때 컨택한 스타트업 음, 회사한테만 RFP를 줍니다. 음, 네, 뭐 공개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 보통 공개해놓고 저희가 뭐 맨날 그 회사 홈페이지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음, 보통은 시장 조사할 때 컨택한 업체한테 RFP를 주고 시장 조사할 때 저희도 이제 무료 POC라던가 어떤 견적서 이런 것들을 드려요. 음, 그러면 고객사께서 그 내용을 토대로 RFP를 쓰기 때문에 음, 스타트업 영업이나 아니면 뭐 고객 지원에서는 항상 대응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겠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세일즈 마인드가 많이 필요하고요. 뭐 지금은 당장은 돈은 안 되지만 그렇죠. 뭐 네, POC, 무료 음, POC라던가 음, 네, 이거는 프루프 오브 컨셉입니다. 음, 견적서. 음, 네. 견적서도 맞춤 견적. 음, 음, 우리 견적은 원래 이래요. 이런 게 아니라 음, 어떤 항목들이 필요하세요? 뭐 보통은 어떻게 집행을 하세요? 음, 용역비예요? 아니면은 음, 여기도 계정 비용이 다릅니다. 용역비로 음, 처리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비세요? 그리고 질문을 잘해야 되는 게
예산은 얼마 음, 있는지, 음, 예산 얼마 생각하세요? 그죠? 네, 만약 예산이 없다고 하면은, 뭐, 결제 라인, 조금 이거는 조금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라인 확인도 하면 좋습니다. 음,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 미만은 부서장 결제. 음, 네, 1억 원 이상은 임원 보고. 그러면, 담당자의 그런 역량에 따라서, 뭐, 임원 보고도 쉬울 수 있지만, 보통 임원 보고 하기 싫잖아요. 음, 임원 보고 하려면 굉장히 이제 챌린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본인의 이제 인사고과가 결정되는데 그런 건 조금 많이 부담되긴 합니다. 음, 그래서 뭐 부서장 결제로 하고 싶어요라고 이제 영업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범위를 스콥을 정한다거나 네, 그거에 따른 이제 스콥을 정한다거나 음, 어, 고객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사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음, 사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서비스 중에 뭐 출퇴근 관리해주는 그런 거 있죠. 뭐 시프티라는 것도 있고, 네, 뭐 세무 회계해주는 자비스, 뭐 그렇죠. 잡어, 인사 그런 서비스들은 이제 SM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양한 부서에서 쓰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금액이 작기 때문에 월 음, 사용료가 개인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뭐 거의 집행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SEM 계약 이외에 바로 그냥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음. 펜슬이 안 돼서 왜 갑자기 안 되지? 제가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한 적이 없었나? 요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금액에 따른 이제 또 세일즈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음, 스타트업에서. 네,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당연히 싼 거는 팔기가 쉽겠죠. 음, 제가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면 가격하고 의사결정 기간입니다. 음, 가격이 높으면 의사결정 기간이 길고요. 음, 당연히. 음, 가격이 낮으면 의사결정권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줌이라고 칠게요. 줌은 한 이 정도에 와 있고 음, 여기는 가격이 비싼 것 중에 잘 나가는 게 주식 거래 컴퓨터 블룸버그사에 어, 이게 소프트웨어까지 하면은 한 대당 연 한 4천만 원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과장 별명이 과장 뭐 대리 뭐 그랬대요. 음, 아, 네. 연봉이니까, 네. 사실 영업이 필요한 곳은 여기에 영업이 많이 필요하고요. 네, 여기는 영업보다는 음,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사실 이쪽에 와 있어요. 어디요? 저희,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어? 그렇게 비싸요? H, HB 스미스 비쌉니다. 그래요? 네. 시작이 500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 인건비 때문에? 네. 인건비도 있고, 저희 음, 소프트웨어가 좀 범위도 크고, 네. 어, HB 스미스는 뭐 250짜리도 있지만,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있고, 그렇게 하면 이제 영업이 핸들링 해야 될 게 항상 이제 가격 협상과 음, 그리고 범위, 유지보수 어떻게 할 건지. 음, 이것도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고객께서도 스타트업한테
경쟁 입찰을 띄웁니다. 무조건 경쟁 입찰을 띄워요. 음, 왜냐면 어느 정도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경쟁 입찰을 하게끔 돼 있어요. 보통 월 음, 한 200만 원까지가 경쟁 입찰 안 되고 음, 한 250부터는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때가 많아요. 음, 왜냐면 이제 감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음, 왜 이 회사한테 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어? 음, 하면 이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경쟁 입찰을 해야 되고 경쟁 입찰하는 이유는 항상 요거 때문에 비용과 음, 시간과 범위를 이제 최적화하기 위해서 경쟁 음, 입찰을 하는 거고요. 근데 경쟁 입찰하면 좋은 점이 원래 계약하던 업체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저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어요, 항상. 음, 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모든 기업은 그러니까 기술이 좋고 가격이 싸면 항상 기회는 있다. 근데 가격이 음, 싸도 이제 이득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항상 제안서를 쓰게 되는데 음, 이 제안서 쓰는 능력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음, 네, 그래서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 제안서를 잘 안 쓰긴 하는데 뭐 작은 기업 스타트업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다 음, 써야죠. 음, 네, 그래서 작은 기업은 네, 저도 제안서를 거의 다 쓰고 있고 그래서 제안서를 잘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제안서. 음, 제안서 내용은 어디서 나오냐? RFP 내용을 음, 근간으로 해서 제안서를 이렇게 쓰는 능력이 음,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SI, SM, 스타트업이 요즘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직하네요. 네, 스타트업들이 저렇게 좀 꾸준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깔아주는 매출이 좀 있어줘야 되잖아요. 네, 고생 많으셨고, 자, 다음 달에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